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또 해설 강의 듣고 그다음 마무리하고 오늘은 뭐 고기에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먹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체력도 해야 되고 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가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소리도 질러보고 흐름이 우리가 평소 때 예측했던 그대로 문법이 한 적게 6개, 많게 8개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휘는 한자성어 하나다. 문학은 계속 8, 9문제 나왔었고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었다. 그리고 유형적인 측면 자체는 한 지문에 2개씩 3개씩 붙어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지문을 긴 걸 연습했는데 그 지문보다 조금은 더 짧은 거, 지금 오늘 나왔던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이 그렇게 많이 우리 연습할 때와 길지는 않았다. 하지만 좀 천천히 해라. 문제가 2개, 3개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우리가 더 있다. 시간에 쫓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여러 가지 유형을 받고 또 이렇게 문항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참 쉬웠던 문제, 그렇게 해서 많이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댓글 단 분이 소방구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 아닙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뒤면 또 부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문제가 아주 쉬워서 여러분 다 보니까 답이 뭐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어디서 어디 넣고 어딘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는데 해설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우리가 대부분 다 준비를 해봤던 며칠은 몇과 일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특정한 날, 몇째 되는 날에서 아예 새로운 단어, 굳어진 단어라서 소리대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랫동안, 이거는 여러분 거기 좀 오타가 났네. 오랜 동안인데 이게 틀렸고 오랫동안인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오랜 동안이 아니고 오랜 동안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서 오랫동안으로 바꿔야 되죠. 오래하고 동안에서 그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사이쇼를 붙인 구성이니까 오랫동안. 이거 우리 수업할 때는 그런 거 했잖아. 오래간만 하면, 오래간만은 그치 이렇게 오래간만에 준말로서 오랜만 할 때 니은 받침이었잖아. 근데 오래하고 동안은 이게 오랫동안 된 소리라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이쇼를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 비교를 같이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와 히 표기 기억나죠? 부사 뒤에는 뭘 붙인다? 이를 붙인다. 그래서 곰곰이가 돼야 된다. 꼼꼼히하고 비교도 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표준에서 워낙 우래하면 많이 봤던 거고 우래로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 준비를 또 해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쉬웠던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봤던 거니까 적정이라고 잡아보고, 어차피 기출 문제니까 적중한 것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좀 해봅니다. 그다음 태종아 즐거웠어 행정법 알아갈게. 누구야 이거? 시험 치는 사람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은데 이제 막 반말로 하고 그러나? 자, 다음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 이것도 리얼기억과 리얼비법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일반적인 리얼기억의 발음은 기억으로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된다. 하지만 리얼기억 다음에 어문이 기억이 따라왔을 때, 그리고 용언의 활용일 때는 리얼로 발음돼서 이게 만약에 굵게가 되면 굵게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되는 게 맞고, 리얼비업 발음은 일반적으로 뭐로 발음된다? 리얼로. 그래서 넓다, 그 다음에 얇다. 근데 리얼비업이 비읍으로 발음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밟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런 거 외에는 다 리얼로 발음되는 사례. 됐나요? 그 다음에 막다는 리얼기억 다음에 디귿이잖아. 그대로 막다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얇다, 리얼비업 다음에 리얼비업이 밟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형태가 아니니까 저거는 리얼로 발음되는 사례. 답은 그래서 3번. 이것도 워낙 많이 봐서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맞췄을까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이것도 많이 봤던, 우리 문제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그런 문제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외래어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외래어 표기가 나오면 로마자 표기하고 좀 달리 불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 이런 게 나오면 틀리지 말도록 좀 자주 봐두라고 했거든.
워크숍 이런 것들은 숍이라고 하는 거, 커피숍 이런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지?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 리더십 같은 경우는 쉬가 아니고 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애드리브. 이거야 이제 뭐 우리가 애드립이냐 애드리브냐 할 때 어차피 저기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헷갈릴 만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뭐 외래어 표기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보통 너무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오면 그걸 좀 의심을 해보고, 어색한 발음이 나왔을 때 그게 더 맞을 가능성이 나왔다. 우리가 애드립 이렇게 발음 많이 하지만 애드리브가 맞는 거죠. 그리고 파일까지. 답은 그래서 1번이었다. 우리가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뭐 많이 봤던 거라서 샵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아마 그 띄어쓰기는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인가 준비를 해라 해서 이런 정도 가면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형태가 띄어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까지라도 잘 좀 준비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이거 딱 보니까 그 기본에서 나왔다고.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안 나올까 싶으면 또 나온다. 그래서 바퀴벌레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1번에 있는 지는 시간의 경임은 띄우고 그렇지 않으면 붙이라. 이거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출제의 눈은 안 보이잖아. 근데 너무 쉽게 이게 답이 되어버려서 참 난이도 조절을 좀 그래도 좀 적당하게 했으면 될 텐데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소방시험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뭐 많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과목에서 너무 좀 쉽게 나왔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고도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좀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만, 기억나죠? 지와 만 둘 다 시간의 의미일 때는 띄우는 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연습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 할 때 이 등, 들, 따위 할 때 이런 것들 다 의존 명사로 앞에 있는 의미를 다 넘겨받는다고 해서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예전에 가본 데가 어디쯤, 가본 곳 할 때 때는 곧 장소라는 의미로 띄워 쓰지만 어디쯤 할 때 쯤은 혼자 뜻을 가지지 않아. 그리고 이걸 몰랐더라도 어디쯤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의 활용이니까 무조건 붙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 그래서 띄어쓰기 머리 아프면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사나 의존명사 이런 기본을 깔아놓고, 그렇지? 다시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볼 그런 시간이 없으면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이라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다 언급되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의성. 자, 역시 중의성도 마찬가지. 중의성은 자주 나오는 구조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준비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면 많이 본 구조가 다 나왔었어요. 우리가 연습도 계속 해보는 구조였고 기출되었을 때도 다 나왔었고. 1번은 부정문의 중의성이었잖아. 이 안타가 다오다를 부정하면 두 가지 의미. 한 명도 안 왔다, 1분은 왔다, 이거 이야기했었고. 그럼 2번은 수식이 애매해지죠. 귀여운 게 영수인지 아니면 영수의 동생인지 너무나 기본적인 유형이었다. 3번 비교 대상, 그하고 나를 비교하는지 아니면 나보다 축구 비교하는지, 이거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교해서 중의성이 생길 수 있고. 근데 4번은 중의성이 없는 건, 나는 사과 한 개와 사과는 하나래, 배 두 개를 먹었다. 그럼 이건 중의성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과와 배 두 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사과 하나인지 배 하나 두 개인지, 사과는 몇 개인지 모르고 배만 두 개인지 이럴 때는 이건 중의성이 생길 수 있는데, 저거는 사과 한 개, 배 두 개 명확하게 숫자를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중의성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중의성도 간간히 우리 문제에서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될 수 있고. 근데 문법 문제는 솔직히 이제 뭐 우리가 기출 문제 이렇게 적중되었던 걸 확인하는 거긴 하지만, 문법 문제는 워낙 기본적인 문제라서 기출 문제든 뭐든 연습할 때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다 언급되었던 거라서 아마 그냥 쑥쑥쑥 풀려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그다음 문장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 간간히 연습을 했던 거. 항상 문장의 종류를 볼 때는 뭐 먼저? 서술어 먼저. 좋다, 좋은 건 머리. 근데 전체 주어는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가 고양이에 대한 서술어 기능.
그래서 1번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맞는 거지. 두 번째,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깨달았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그가 옳았음을. 이게 그가 옳았다. 주술관계를 가지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뒤에 음이 붙었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나오는 거 맞지?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이 경우는 들어왔다. 강아지가 들어왔다 되죠. 그리고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수식하니까 이 경우는 무슨 절? 부사절이 되지. 관행절이 아니고 부사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리얼은 인용절. 지영이는 물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주술관계 나오고, 그 물음이 어디 가냐고 이렇게 해서 고가 나오면 인용절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답이 되는 건 3번이었다. 문장의 종류는 수업할 때 이론 문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문법의 문항수가 조금 한 6, 7, 8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면 나올 수도 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만 딱 되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하고. 자, 그리고 10번 문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막 지문은 이건 긴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지 가지고 내용 찾아가는 거. 보세요. 거리가 먼 것 그러면 3개는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거잖아. 그럼 하나씩 찾아가면 되잖아.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지양이란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디냐?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거 안 봐라. 지금 독서야 이런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르다. 특별하게 뭘 먹어야 될지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 먹어보는 거야. 목적이 없는 거지. 이걸 빗대 놓았다는 것은, 그렇지? 이 독서하는 때 목적 없는 독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 그걸 말하고 싶어 한 거지. 미련한 환자라고 했으니까.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여기 딱 보세요.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는 거지.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거 갖다 경계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 읽은 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뭐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 모르는 것이다. 평가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책을 대할 땐 수동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막,시 맞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내용이면 뭐 틀릴만한 건 그게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하고. 그 다음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이제 고전 문법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훈민정음 어지 이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기본적인 꼭 한 번 정도는 해설은 해둬야 된다고 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 말씀이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여기 중국에 할 때 애가 뭐였어요? 중국과 달라였잖아. 그럼 중국하고 우리 그저 문자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처소부사격 장소가 아니잖아. 처소부사격이라는 건 장소를 말하잖아. 그럼 이거는 비교부사격 조사가 돼야지. 알겠나? 저게 만약에 장소가 된다면 이런 거잖아요. 철수는 집에 있다 할 때 이런 것들이 장소 맞다는 거거든. 알겠나? 그런 것들은 처소부사. 어린 백성하면 그 당시에 어리석다란 뜻으로 쓰였고, 현대국어는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이동된다는 어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어여보다는 불쌍하다는 의미였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예쁘다의 의미로 바뀌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매. 이것도 최근에 문제 한번 풀 때 이런 말씀 이거 한번 했었는데, 새벽 수업 이런 거 할 때 쓰다에서 음이 붙고 애가 붙었어. 그래서 이 음하면 그 당시에 명사형 의미는 옴과 음이밖에 없었는데 이게 모음조화 때문에 이렇게 우가 선택되어서 이어졌게 되어서 수매가 되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문제 풀 때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새벽 시간들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문제는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해석에서 중국과 달라 해서 비교 부사격이랑 딱 결정이 나버리면 처소 부사하고 확실하게 결정이 나버리는 문제였어요. 내려가지 않아도 끝까지. 알겠나? 근데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마지막에 저놈을 저게 명사형 의미 뭐지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근데 보통은 여기서 끝났을 거야 아마. 그렇지? 해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다음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역시 워낙 많이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또 지문이기도 하고. 그다음 9번 10번 문제. 정읍사하고 역시 가실이
정읍사 가실이야. 제가 그런 말 했죠. 소방시험에서는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기본서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작품들도 자주 언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해석 정도 해두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서 있고 또 정읍사 같은 경우 시험에서도 몇 번 다루어봤고 둘 다. 자, 먼저 현대어 풀이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건 기본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억 리얼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 자, 그게 기억해 보면 머리곰 할 때 곰 기억나죠? 자, 높이곰 할 때 곰, 머리곰 할 때 곰, 강세전미사, 그러니까 높이 높이 멀리 멀리 이런 개념에서 멀리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정읍사 자체가 또 뭐였노? 행상 나간 남편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 니언에 있는 최재 내리신고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지금은 시장에 가 계신가요? 정도로 했을 때거든. 그래서 이 전쟁터가 아니고 제재는 시장이단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밤에 다니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어느 곳에 놓고시라,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다니지 말고,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고, 알겠나? 그리고 마지막에 내 가는 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라는 정도. 정읍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가시하고 정읍사 비교할 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담겨있다. 가가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인데 무슨 대상에 대한 원망이야? 나는 삼보율격, 시조의 위계, 가실이 있고 고려 소교는 삼원보 율격이다. 그래서 삼원보 민요조의 이름이거든. 그래서 역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떠난 님과의 대화를 통해 정세를 고조하고 있다. 대화를 그 주역에서 시도하는 게 있나? 없잖아. 나는 이별의 정한,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날르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삼원보의 민요조의 리듬, 그리고 고려 소교는 민요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그 서민 문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 두 시문 다 문제로도 다 다뤄봤던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 11번 문제.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게 이렇게 쭉 나오면 이 시는 처음 본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라. 너무 뭐 아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가 나오더라도 쭉 뭐 읽는 형태, 됐나? 그리고 그냥 독해한다고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 했었죠 계속. 자, 한번 볼까? 일상적 소재를 소재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일상적 소재가 나오는지 볼까?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어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하실 뿐입니다. 이거 보니까 일단은 복숭아 나무 이렇게 하고 꽃 이야기 하니까 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소재 맞거든. 그럼 그 밑에 지나쳤단 말이야.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울 것이지만 외로울 줄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해.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데 결국 뭘 빗댔노? 이 나무 그걸 빗대서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를 비판한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에 오는 소리를 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아무리 읽어도 모순이 된 역설적 표현은 일단 안 나와. 뭐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아우성은 소리 지르는 건데 소리 없다 이런 표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역설이 일단 없기 때문에 뭐 뒤에 뭐 자아를 특별히 비판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앞에서 역설이 안 나왔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나무,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마음 이해하는 거 그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죠? 나무 가지고 경어체를 사용해 고백적 태도. 경어체 맞죠? 쉽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오래 걸렸고 알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고백적 태도가 맞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경어체라는 걸 모르면 틀리지만 시 작품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지문 가지고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12번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 겉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야. 맞네요. 두 번째,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겉으로 꽃을 피우는데 저기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을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분명히 가지고 봤다는 거야. 처음에는 맞는 것이. 이것은 복숭아나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인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그 속에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럼 속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리고 그 밑에 오래 걸렸다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거고, 마지막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복숭아의 화려한 모습. 아니 봐봐, 앞에 딱 보면 꽃잎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야. 흩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럼 이제 꽃잎이 달려있지 않잖아. 거기다가 심심하다는 말 들어봤잖아.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게 심심한 건데 화려하지 않은 거 우리는 심심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4번 같은 경우는 안 맞다는 거지. 꽃잎이 다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12번의 답은 이렇게 4번이었다. 됐나요? 그래서 앞에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은 2개 이상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비는 우리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읽기만 했으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 문제 중에서 약간 할까 좀 순간적으로 멈칫했던 게 있다면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와 호응하고 있다. 일단은 여러분 가에서 이화의 월백하고 달이 떠 있고 은하니 삼경인데 삼경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이런 것들 이 작품은 이조연의 시조를 많이 봤어. 봄밤에 잠 못 드는 거야. 봄밤이고 새도 울고 왠지 뒤척이잖아. 그럼 밤이라는 걸 통해서 잠 못 드는 심경 그런 걸 그려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나는 여기 밤이 나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에 나서 진짜 님이 오는 걸 보고 있는 거라. 그랬더니 쭉 보니까 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급하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자, 주추리 3대 살대로 날 속였다. 님이 아니고 주추리 3대인 거야. 그래서 밤일지만 안 그랬으면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했겠구나. 자, 님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어. 민망하잖아. 그래서 밤이니까 좀 다행이다. 좀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거라. 그걸 또 민망함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요소하고 그게 밤이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둘 다 밤이란 시간적 배경.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음성상징어는 의성의태어인데 가에 음성상징어가 없어. 의성의태어가 없어. 나에 굳이 따진다면 뭐 곤비, 님비, 천방지방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의태어로 표현하고 있거든. 알겠나? 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정신없이 가는 그 모양들. 근데 가에는 의성의태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뒤에 걸 갖다 찾지 못했더라도 가에서 의성의태어가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 색채 대비가 특별하게 있나 싶은데. 알겠나? 여기 보면 이화의 월백은 달 뜨고 이화 백꽃이면 하얀 건 있지만 거기서 상대적인 다른 색깔을 갖다 구체화시키는 건 없어. 선생님 밤이라면 그럼 하얀색하고 검은색 밤의 이미지인가? 그건 안 됩니까? 그럼 그 다음 내려가 보면 되지. 어디에도 색채가 나오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지워버려야지. 자연물의 감정이 어디에 감정이입 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개 이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하라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거기 남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해서 풀면 되니까. 알았나? 이거는 첫 번째 1번에 그냥 바로 답이어서 밤이 딱 오는 거 가지고 밑에 밤을 바로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좀 애매했다면 2번부터 음성상징을 지우고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자,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나왔고요. 기억 리얼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해 보면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의 삼경인데 일지중심을 자기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의 본 마음을 그치 자기세에 알겠냐마는 자기세는 여기서 두견세. 일단은 이 시조는 우리가 수업할 때도 이게 두견해서 청각적 의미다 이런 수업을 들어봤던 거야. 여기 있는 자규. 왜 청각적 의미냐? 이게 새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던 적이 한번 있거든.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다만은 일단은 두견세 알겠냐마는 그 두 번째.
자, 이수에 가약하고 오는가 가는가 걷는 사람 바라본다. 아직 님이 왔다 이런 것도 없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오는 거지 아닌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이마에 대고 이렇게 보는 형태 그거야. 님이 있어야 뭐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지. 그 뒤에 잘못 봐가지고 달려간 거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니지. 당연히 앞에 님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1번에 잘 모르다 해도 2번 내려가서 지웠어야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서 푼다고 했거든 항상. 그럼 세 번째, 자, 그 밑에 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이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님이 아니고 주출이 3대인 거야. 그러니까 남 웃길 뻔했겠구나. 나지였으면 이렇게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런 말씀 드렸죠. 항상 고전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면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것도 못 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 참고하시고. 그 다음 15번 문제. 기억에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 자, 먼저 사면초가란 말 나오죠. 사면초가는 아무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고, 구사일생, 이 각골난망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겠죠. 남에게 입은 은혜가 빼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한다. 2번이 제 각골난망, 3번 구사일생. 이렇게 됩니다. 자, 9번 죽을 뻔하다 1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났다는 정도의 의미고, 그 다음에 배은망득, 남에게 입은 언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다.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백골난망이라면 빼새길 정도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새벽 수업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한자성어를 다룰 때 배언망덕도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야. 읽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읽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못 읽겠으면 뭐 덕이나 이런 것들, 망덕이나 뭐 배은 이런 정도를 딱 갖추어 가지고 은혜 이런 의미에서 배은 정도에서 2가지 정도 딱 만들어 두라고요. 그래서 배은 망덕 이런 식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 배은 망덕도 한번 다뤄봤던 한자성어였고요. 그다음 16번. 다음 글에 서술 전개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 여러분, 적절한 거 하나만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적절한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용어 확인하라고. 먼저 가상의 상황, 현실 문제와 연결, 2가지 상황 비교, 장단점,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야 된 과정, 통시적 이런 것들,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선택적으로 제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이런 식으로 용어를 먼저 확인해. 그래서 이 문제는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거의 결정이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것 가지고. 근데 이걸 놓치면 여기에 반면해가지고 2가지를 또 비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상상해보자고 했으니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일단은 가상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현실 문제와 해결했다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여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에 대한 이야기, 위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쭉 나와. 현실 문제, 성적인 요소의 차별 이런 요소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2번은 앞에 있는 반면에 하는 2가지 상황을 봤다면 장단점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없어서 이건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딱 상상해보자. 그것 가지고 뒤에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한다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크게 봐야 된다고 했죠. 알겠나요? 이건 크게 보는 문제. 그리고 17번은 윗글에서 전달한 내용을 그냥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냐? 이건 여러분 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볼 필요가 없었느냐? 제가 항상 그랬잖아. 중심 내용은 하나만 딱 찾으면 된다고. 중심 문단 이처럼 이으면 앞에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걸 말하기 위한 전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바로 보면 되는 거죠. 마지막 문단 보면 다 이거잖아요.
사회적인 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문제가 되어 경우도 있었지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시간도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니야. 딱 하나씩만 찾아서 바로 보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알겠나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지난 행적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오, 보세요. 자기 지난 이야기를 하네. 됐나? 그랬다면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고 쭉 나오고 옛날 이야기 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닥에 댐스에 달려와서 멈추게 됐다. 이때 나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다로 돌아가지 않느냐? 자기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그럼 자기 뭐 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잖아. 답은 1번 바로 나오지. 지금 여기 어디에서 대화하는 게 나와? 다른 인물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2, 3, 4는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적당하게 좀 쉽게 나와도 되는데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2, 3, 4가 다른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다른 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항상 제가 그러잖아.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문제의 유형들은 항상 비슷비슷한 형태. 그리고 금방 앞에 있는 지문은 실제로 우리가 수호적이라는 정약용의 작품을 지문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 적, 지문으로 문제로 다뤄본 적도 지문은 있어요. 자, 그 다음 19번 20번 문제. 자,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 격에 맞거든 하면서 쭉 작품이 나옵니다. 19번부터 바로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전제적 작가 시점이 돼야 되거든. 봐봐. 조선 단편을 바라보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했었다. 허생원의 심리를 알고 있는데 그럼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들어갔다.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달밤은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그리고 또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대. 밤을 가지고 이 달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잖아. 서사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두 번째, 허생원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하고 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났고 인연을 맺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 거기서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허생원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 봐봐. 난 거꾸로 지를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길을 걸으면서 계속 장돌뱅이로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겠다면 자기 운명을 그냥 수용하는 형태. 알겠나? 맞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기억 리얼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허생원은 서정적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기억에서 금방 봐봐.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이 달밤에 이런 이야기,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그 이야기, 또 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잖아. 장선도 꼭 이런 밤에 그렇죠? 여인을 만난 내용이 나오잖아. 밤의 분위기하고 연결되고 밤에 달이 또 떠 있는 밤, 그렇지? 니에는 허생원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고 있다. 객죽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그래서 혼자서 물방앗간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디귿. 허생원은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잠이 안 와서 연결해보자. 잠이 안 와서 나갔다고 우연히 한 여인이 울고 있는 걸 또 만난 거라. 무슨 계획하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 지워야지 당연히. 그 다음. 허생원은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천 만나면 같이 살까? 옛날에 이 여인 다시 만나면 같이 살아볼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 알겠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네. 답은 그래서 19번에 3번이 답이고 20번에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올해 시험 문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전반적으로 다 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소방이 좀 어려웠던 건 전체적인 점수의 확 상승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소방 시험 자체가 지금까지는 내년부터는 안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표준 점수로 간산이 되어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점수가 좀 떨어져도 표준 점수는 예전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예 점수가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점수 자체는 작년 시험을 그냥 그 정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국영어 한국사가 좀 쉬웠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국어 한국사가 쉬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실수 안 하냐 그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나 근데 뭐 어디서라도 다 그런 건 있어요.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문이나 이런 것들 읽을 때 읽고 봤을 때 내가 지문 평소 읽을 때 잘 지문 읽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분은 또 시험 치게 하면 문제가 쉽고를 떠나서 잘못 푸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 그래서 막 크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갑자기 점수가 높아지고 불편하거나 갑자기 나여서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싶어요 이번에. 자, 영어 마지막에 풀었는데 영어가 절반밖에.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과목에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올해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이제 뭐 공채에서는 국어가 없어지고 경채에서는 이제 국어가 남는데 여러분 뭐 올해 다 합격을 할 거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냐. 그리고 또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공부한 지 알고 진짜 그냥 연습 삼아 이 시험 문제를 풀어봤다면 그 가끔씩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공채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국어가 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또 공부를 어느 순간 하다가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공채에서 내년에 국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공채 시험을 준비를 했던 분들 올해 다 합격해서 나가세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또 공채 수업 하시는 분들 가르쳐서 저 나름대로 영광이었고 여러분들이 다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 되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회적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소방 공무원은 아무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자기 희생이 좀 자기 희생이 또 필요한 그런 직렬이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뭐 같이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 또 소방관들 나오고 그러면 항상 저 소방서 받아 보면 텔레비전 나오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그런 걸 같이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심적으로라도 그렇게 여러분을 지지할 테니까 힘내시고 그동안 여러분 공채 또 준비하는 분들 고생하셨고 경채 여러분들도 역시 올해 다 합격해서 나가세요. 알겠죠? 뭐 내년 뭐를 떠나서 올해 뭐 나가시면 나가신 데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열심히 또 생활하셔서 좋은 또 직장 내에서 또 평가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특히 소방관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 잘 지키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몸을 지키면서 최대한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올해 또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고 직장 가서 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지네. 좋은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래서 길에서 만날 때 태종쌤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